우리 안의 무의식은 단순히 경험을 통해 생성된 감정과 생각만으로 생성된 감정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원리로 우리 몸은 매 순간 같은 과거의 경험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감정이 특정 생각에 영향을 주고 그 생각이 다시 같은 감정을 유발하며 이 반복되는 사이클로 인해 사람의 전체적인 상태가 과거에 머무릅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가장 큰 도전은 과거의 선택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을 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것이 새롭고 불편한 일일지라도 불편함을 각오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같은 신경회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그 회로가 더욱 공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생각만으로도 이미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그 생각을 따르는 감정입니다. 두려운 생각을 하면 곧 불안함을 느끼게 되며 불안함을 느낄 때마다 뇌는 신체에 지금 정말로 불안해 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불안함에 상응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이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몸이 마음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됩니다. 안녕하세요. 성공을 듣다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모든 행동들은 잠재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 행동이 모여 현재 우리 자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잠재의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는 거죠.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방법과 이론을 알지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번 영상은 조 디스펜자의 인사이트를 통해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습관이란 반복을 통해 형성된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생각, 행동 및 감정의 패턴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결국 우리의 몸이 의식적 노력보다 그 행동을 더 잘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대부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자신의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뇌의 회로, 기억입니다. 각각의 기억은 특정 시간과 장소의 사람 및 사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가 과거의 기록이라면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과거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억들은 각각 특정한 감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감정들은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특정 기억을 떠올릴 때 그들은 갑작스럽게 불행해지거나 슬퍼지거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가 그들의 현재 상태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의 존재 상태는 과거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익숙한 과거는 곧 예측 가능한 미래가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으며 현재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생각을 할 수 없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감정의 정의에 따르면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으며 계속해서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머무른 사람들은 휴대폰을 손에 쥐고 SNS를 확인하고 문자를 읽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모든 활동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그들이 하는 모든 것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그 후에 그들은
일상의 루틴을 따릅니다. 같은 방향의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고 커피를 마시고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똑같은 경로로 출근해서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사람들을 만나며 익숙한 감정 패턴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일상은 마치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에 의해 자유의지를 잃고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되어도 이러한 반복되는 사이클은 이미 무의식적인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람들의 대다수, 대략 95%는 일종의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35세가 되면 사람들의 기억된 행동, 감정적 반응, 무의식적 생각, 고정된 태도, 신념, 그리고 인식이 컴퓨터 소프트웨어처럼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의식적인 마음, 즉 전체 의식의 단 5%를 사용하여 나는 건강해지고 싶다, 행복해지고 싶다, 자유로워지고 싶다 등의 소망을 표현하죠. 하지만 그들의 몸은 전혀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패턴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의식적인 마음과 무의식적인 마음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분석적인 사고가 요구됩니다. 이는 우리가 분석적인 사고를 넘어서야 함을 의미합니다. 명상은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명상은 연습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뇌파를 조절하고 느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며 제대로 수행될 경우 실질적인 변화의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명상이 진정으로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위기, 트라우마, 질병, 혹은 상실과 같은 극단적인 사건이 있을 때만 변화를 시도합니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는 왜 변화를 위해 고통이나 트라우마를 기다려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고통의 상태에서 뿐만 아니라 기쁨과 영감 상태에서도 배우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멋진 점은 사람들이 점점 더 깨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로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특히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사람들이 그 경험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그 경험을 마음속에서 다시 생각해보는 상상 리허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은 자신의 트라우마와 그로 인한 감정적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그토록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요? 인생에서 감정적 반응이 강하게 일어나는 경험을 할 때 우리의 감정적 반응은 그만큼 더 강해집니다. 우리가 특정 순간의 원인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수록 우리의 뇌는 그 원인에 모든 주의를 집중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간의 뇌는 그 경험의 스냅샷을 찍어 이를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매우 감정적인 경험은 장기 기억으로 각인됩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그 경험과 관련된 신경학적 사고 패턴 안에서 머무르고 그 감정의 범위 안에서 화학적으로 반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나 또는 무언가에 대해 감정적 반응을 보일 때 그들은 자신의 감정적 반응을 제어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감정이 한번 허용되면 그 감정은 몇 시간이나 며칠 동안 지속될 수 있는데 이 상태를 기분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은 거야? 라고 물으면 몰라. 5일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아직도 감정적 반응이 가라앉지 않아.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감정적 반응이 몇 주나 몇 달 동안 지속되면 이를 성향이라고 부릅니다. 왜 저 사람은 항상 그렇게 화를 내? 왜 그렇게 쓸쓸한 거야? 9개월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아직도 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같은 감정적 반응이 몇 년 동안 계속된다면 이는 성격 특성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감정적 반응의 지속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이 과정의 첫걸음입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생존을 위한 감정을 일으키며 이는 이 사건이 다시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생의 대부분을 생존 모드로 보내며 항상 스트레스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상하며 이로 인해 양자 영역의 무한한 가능성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최악의 결과를 상상하고 그에 따른 두려움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몸을 두려움의 상태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충분히 반복되면 몸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공황 발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는 이미 프로그램화되어 있어 예측조차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누군가에게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야? 라고 물으면 그 사람은 15년 또는 2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사건 이후로 그들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물학적으로 의미합니다. 그 경험으로 인해 몸과 뇌에 에너지가 솟구치게 되며 사람들은 이러한 감정의 쇄도에 중독되어 자신의 삶의 문제와 상황을 자신의 한계를 재확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는 그들이 적어도 무언가를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할 때가 되면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 왜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는지를 묻곤 합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그 사건이 실제로 발생한 것처럼 뇌와 몸이 동일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같은 신경회로가 활성되고 같은 감정적 신호가 몸으로 전송됩니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몸은 그리고 그 안의 무의식은 단순히 경험을 통해 생성된 감정과 단지 생각만으로 생성된 감정 사이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런 원리로 우리 몸은 마치 지속적으로 같은 과거의 경험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감정이 특정 생각에 영향을 주고 그 생각이 다시 같은 감정을 유발하며 이 반복되는 사이클로 인해 사람의 전체적인 상태가 과거에 머무르게 됩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가장 큰 도전은 과거의 선택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을 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것이 아기를 키우는 것과 같이 새롭고 불편한 일일지라도 불편함을 준비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같은 신경회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그 회로가 더욱 공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생각만으로도 이미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그 생각을 따르는 감정입니다. 두려운 생각을 하면 곧 불안함을 느끼게 되며 불안함을 느낄 때마다 뇌는 신체에 지금 정말로 불안해 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불안함에 상응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이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몸이 마음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됩니다. 우리가 변화하려고 할 때 우리는 새로운 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새로운 결정을 내리면 갑자기 우리는 예전과는 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몸은 마치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이제 왜 다르게 하려고 하나요? 이제 고통이나 죄책감, 수치심 없이 살아가려고?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 오랫동안 익숙했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내일부터에 어차피 엄마처럼 될 거야. 혹은 이건 너한테 안 맞아. 라고 속삭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면 같은 생각이 같은 결정을 낳고 그 결정이 같은 행동을 만들어내며 결국 같은 감정이 반복됩니다. 몸은 어떤 의미에서 말하자면 무의식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앉아서 미래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그와 관련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몸은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단지 생각이나 감정으로 만들어내는 사건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적 상태를 지속적으로 재확인합니다. 따라서 변화를 추구하는 순간에 이르면 우리는 그 감정을 놓아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변화를 진심으로 원한다 라고 자신에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반복된 습관과 반응 때문에 우리 몸은 의식적인 의지보다 더 강한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종이 주인이 되었고 사람들이 미지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게 되면 그들은 알려진 고통과 죄책감보다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내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 나는 미지의 세계에 있어. 저는 항상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알려진 것이 아니라 미지의 것에서 창조하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뇌에 어떤 생각을 심고 싶은지, 하루 동안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싶은지를 결정하세요. 그런 다음 눈을 감고 그 행동을 정신적으로 연습하세요. 이는 여러분이 원하는 반응이나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존재한다면 뇌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 실제 3D 세계에서 경험하는 것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뇌는 그 사건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신경학적 구조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이로써 뇌는 과거의 기록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한 지도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훈련하면 이 신경학적 구조는 결국 여러분의 행동 패턴을 형성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변화를 시작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몸을 무의식적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이미 경험한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성공이나 부, 사랑, 치유를 실제로 경험하기 전에 그 감정들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외부 세상의 변화를 기다려서 우리의 기분을 바꾸려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는 외부의 변화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이유에 집중하죠. 고전 물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외부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우리 내면의 빈 공간을 채울 것이라고 보는 것이 뉴턴의 세계입니다. 여기서 뉴턴의 세계란 외부 세상의 일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보는 전통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반면에
현실의 양자 모델에서는 결과가 원인을 만듭니다. 부유함과 가치를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부를 창출하기 시작합니다. 힘을 느끼고 그것을 실현하는 순간 성공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온전함을 느끼는 순간 치유가 시작됩니다. 자신과 모든 생명을 사랑할 때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내며 이는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이 경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게 되었어 라고 생각하며 피해자로 사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 자신이 세상을 창조하는 주체가 되며 내 생각과 감정이 내 인생의 결과를 바꾸고 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우리는 현실의 창조자임을 더욱 확신하게 되며 삶에서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감정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감정을 생각할 때마다 내 몸에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내 몸은 이러한 방식으로 느끼는 것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나는 이러한 감정을 더 자주 느낄 가능성이 커지는 사이클에 빠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의 순환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생각이 환경을 만드는지 아니면 환경이 우리의 생각을 만드는지 궁금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계적으로 무언가를 시각화하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미래의 자신, 다른 상태의 자신을 상상하는 것은 명상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 없이 산다면 우리는 과거의 오래된 기억에 머무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예측 가능해질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같은 사람을 만나고 같은 장소로 가며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게 되면 우리의 개성이 우리 자신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 우리의 개인적인 현실이 우리의 성격에 영향을 주거나 그 성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 모든 것, 모든 경험의 장소가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의 신경학적 네트워크는 모든 인간관계와 경험을 통해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잘 판단하는지 확인하려고 상사와 어떻게 지내는지를 보며 누군가를 싫어함으로써 자신의 증오감을 다시 느껴보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지내면서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를 계속 상기시키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그들은 무언가를 느끼려고 항상 바깥 세상에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변화하려면 그들은 주변 환경이나 상황을 넘어서는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깥 세상은 매력적일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다면 명상이 왜 도구가 될까요? 명상은 우리가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끊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입니다. 앉아서 눈을 감으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자극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뇌로 전달되는 정보가 적어집니다. 만약 부드러운 음악을 듣거나 귀마개를 사용한다면 주변 환경으로부터 오는 소리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은 잠시 동안 외부 세계와 분리되어 마치 조용한 동물처럼 가만히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냄새 맡지 않고 맛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으며 감각적인 느낌도 없이 오직
생각만이 남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단지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몸이 과거의 감정으로 되돌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자신이 그 감정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현재 순간에서 과거로 에너지를 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8시야 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며 몸을 현재에 다시 두게 됩니다. 우리는 분노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자주 느끼던 감정을 다시 찾으려고 합니다. 이런 습관을 알아차릴 때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라고 몸에 상기시켜줍니다. 이렇게 우리는 의식적으로 노력하여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오래된 습관을 이겨냅니다. 마치 반려동물을 가르치듯 우리는 나는 지금 여기에 집중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동은 더 이상 과거의 습관에 의해 결정되지 않게 됩니다. 몸이 마침내 항복하고 에너지가 해방될 때 우리는 물질적 세계에서 에너지 세계로 넘어가면서 과거의 감정적 사슬에서 벗어납니다.